그럼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네, 편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쇼해줘. 지금 바로 하셔도 돼요. 아, 그럴까요? 박수 치워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말고 이제 언제 쉬어, 언제 하는. 아, 은하본부장, 우리 물티슈 하나만 좀 닦을 때. 오케이. 저는 이것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일절 제가 다른 거 찾아보지 않지. 저는 왜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아, 우리 본부장님들은 제가 끝까지 가가지고 진짜 예, 재벌은 아니어도 제가 이야기해요. 재벌은 안 돼요. 예. 중부자는 가자. 재벌의 기준이 되게 높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치. 재벌의 기준은 삼성, 뭐, 이런 데 있잖아. 뭐, 한일합성, 뭐, 이런 데가 재벌이고, 롯데 이런 데가 재벌이고, 부자는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이 중부자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 이야기.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그때 구매된 그 강의에 1시간짜리 보셨어요? 올려놓은 거. 보여보는 아, 그래요? 예, 세웅 씨 같은 경우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시작하자고요. 네, 잘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애플이제 조용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주제는 1인 명품 브랜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명품에 대해서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딱 50%만 믿으시면 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맞는 말도 아니고 50%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제가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저는 한 10분의 제자만 제가 탄생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많이도 말고 한 10분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다고는 1인 브랜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10분만 딱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첫째,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명품은 뭐 돈 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 돈 못 법니다, 여러분들. 명품 한번 해보세요. 돈 버는가. 버는 방법을 아셔야지 방법을 모르고 명품 내가 구매대행 해가지고 한다. 여러분들 이거 착각이십니다. 착각.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 셀러들 판매하시는 분들, 판매자분들 다 돈 벌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명품을 취급하는 기업도 돈을 못 법니다. 일각에 보면 그런 회사들이 또 있고, 오케이 또 있고,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돈 버는지 한번 여러분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건 제가, 만약에 그 회사가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한다면 제가 손에 장을 지져버릴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는 것은 우리가 재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명품 브랜드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프로세스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유통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유통 흐름을 모르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유럽 문화를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이, 구매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 회사 에이전시라고 이야기하죠. 에이전시 구매대행 해가지고
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주고 따라가가지고 유럽 갔다 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럽을 아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아셔야 되고, 그 문화에 의해서 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그 문화에 의해서 그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의해서 유통이라는 상권이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국과 유럽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 틀린 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에어리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박사님 맞죠? 제가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에어리어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1인 10세계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고정 고객입니다. 고정 고객.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내놨다고 해가지고 서울 전역에서 다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잘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의 고정 고객을, 타켓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딱 나오면은 골별 판매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마케팅은 수을 봐야 된다, 뭐 신바람이 나야 된다, 이래서 제가 책도 썼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의 먼저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유통의 트렌드. 우리 인간에게는 감성적인 지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성적인 지수, 신체 지수, 이런 것들이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러면 유통 흐름 어떻게,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우리 회사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지금? 원본부장님, 우리 회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그것을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파악하시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때는 인내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여기서 99%가 포기를 해버려요. 여기에서. 그래서 인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몫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로 이제 다시 넘어와가지고, 첫째, 이 그래프가 왜 생기게 된 원인?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가 뭘 주도를 합니까? 이 그래프가 생기게 된 이유는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에 의해서 뭐가 생깁니까? 사회,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의해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뭐, 르네상스랄지, 이런 문화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조가 생기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겠죠. 다음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의 경제 성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 사회에서 하나 드릴게요.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팬데믹 현상이 오면 어떻게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 변곡점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만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우리가 아는데, 너무 이것 가지고 보면 제가 10시간도 강의를 하는데, 박정희 씨,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전두환 씨, 그 다음에 노태우, 김명삼, 김대중,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무현, 그 다음에 박근혜, 그 다음에 누구죠? 이명박,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윤 대통령.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노태우 대통령 때 어떻게 돼? 88 올림픽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 호 건설 때문에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이때 최고조로 올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IMF 오기 전까지 최고조로 올라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뭐가 생겼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잠깐 이야기했죠.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가 딱 왔죠. 쭉 내려가 버렸어요. 쭉 내려가 버렸어요. 너무나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어디에,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바이오리듬입니다. 바이오리듬.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래요? 10인 1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10인 1색. 그 다음에 이때를 뭐라고 했어요? 10인 10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뭐죠? 1인 10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오늘은 이것을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 10인 10색이라는 것은 뭐죠? 10사람이 있으면은 상품이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도는 안 난다고. 10인 1색이라는 것은 뭐죠? 10사람이 있으면은 상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박정희 정권 때는. 그러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제조, 공장만 세우면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왜? 모두가 다 내 소비자니까. 근데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브랜드가 많아지죠. 그래서 10인 10색의 시대라는 거예요. 10인 10색은 뭐죠? 한 사람이 그 브랜드 하나씩을 사니까 그래도 경기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죠? 한 사람이 있으면은 브랜드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등, 2등, 3등만 딱 빼놓고 나머지 7개 기업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돼, 안 돼.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브랜드가 10개나 있어. 그러면 1등, 2등, 3등 빼놓고는 전부 다 부도가 나고 없어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나오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뭐 포장술이랄지 뭐 이때부터 원조가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핵심을 가야 되니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때 1유로화가 2,500원에서 2,300원을 했습니다. 위에다가 70원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야죠. 유럽에서 니트 한 장에 8만 원에 가져오면은 중국에서는 10,000원에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김영삼 정권 노태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체들이 10인 10세기 시대가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제 10사람이 제품 하나만을 보고 전부 다 덤벼들었듯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10사람이 있으면 제품이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경쟁을 해?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더 싸게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몰리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죠? 전부 다 중국에다가 제조 공장 만들어 놓은. 그래서 뭐죠? 인건비 절감, 원부자재 절감. 하니까 뭐죠? 단가가 판매가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품들이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버렸어요. 이 상품들이 전국에 퍼져나가면서
활성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다못해 기업 브랜드에서도 중국에서 생산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딱 IMF 터지고 나서 2008년도 딱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3% 했을 때 2%, 3% 했을 때 중국은 7%, 8%,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당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아지니까. 인건비 올라가, 온부자재 가격 올라가,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그래서 김영삼 정권 이때부터 서서히 시작하고, 그때 사자성어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야반 도주. 중국에서 모든 거 다 놔두고 도망 나오는 거야. 세금 폭탄 맞고, 세금 두드러 맞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 동대문, 남대문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해, 그때부터. 근데 금융위기 딱 오고 나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 시장의 60에서 70%가 시장이 비어버렸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여러분들, 약 한 15조 시장입니다. 15조 시장. 하루에 한 250억에서 300억이 돌아가는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하루에 250억이 300억이 현금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시장이 없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1유로화가 지금 1,400원대인데 1,200원이 있어요. 미국에서 금융발 빅스텝 이러다 보니까 막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환율 경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하는 거 딱 바로메타가 딱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환율 보면 아십니까? 환율이 1,100원대, 유로화가 1,200원대 딱 내려가면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신호탄은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뭐죠? 유로화가 1,200원대, 1,400원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위엔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80원, 190원입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유럽에서 니트 한 장을 10,000원에 가져오면은 중국에서 10,000원에 가져온다면 유럽에서도 10,000원에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리테일 프라이스가 보세가가 16,000원에서 18,000원을 받습니다. 유럽에서 10,000원에 가져오면은 80,000원에서 100,000원대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동대문, 남대문 시장이 60에서 70%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지점에 온 겁니다. 이 지점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리딩 아이템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리딩 아이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중국 가서 생산을 하지도 않아. 재고만 쌓이니까. 그리고 중국 자체가 인건비,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가격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어있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역사는 리사이클링이 된다. 돌고 돈다고 했죠. 돌고 돌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 하나 더 이야기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역. 주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주역의 키워드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역이라는 것은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통도 어떻게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리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기만 하면은 그 시장의 15조 시장의 마켓쉐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5조 시장의 마켓쉐어를 5%만 딱 하면은 그 회사는 잡으면은 5%만이라도 잡으면은 뭐 20%, 15% 이런 게 아니라 5%만 잡으면 여러분들 6천억, 7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 그 아이템이 바로 유럽 물류라는 거예요. 유럽 물류. 그래서 무조건 하고 알지도 모르고 요즘 백화점에서 명품이 잘 팔린다고 하니까 유럽 명품이 대세다. 그런데 그건
좀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문제였죠? 오늘 원장님 나중에 혹시 그 매니큐어 지금 그 있잖아요. 아세톤 있어. 아니, 아세톤 있어, 나한테. 내가 가져올게. 내가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내 안 지워져, 이제. 이거 편집하죠? 잉? 아, 그러면, 예. 제가 다 잘릴게요. 아세톤으로 지워. 보드마카를 그때 이본 부장님이 사오지 않으셨어요? 사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나오더라고. 나 잘 몰라가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보드마카 사오셨어요? 네, 이본 부장님 사오셨는데 어떻게 서랍에 있나? 근데 대표님한테 자, 의원님, 제가 1시간만 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친놈, 계속 전화해. 대통령도 없으면 욕이에요. 계속 전화해. 근데 또 전화 안 해주면은, 기분이 나쁘다고. 진짜. 예. 제가 이것 가지고 그 한일합선 경남모지 김중근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3시간 딱 브리핑하고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36살.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회장님, 앞으로 패션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36살. 이것 때문에 제가 이사 딱 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회장님들이 무식하게 덤벼든 걸 좋아해요. 이 자식 바라보면서도 좋아해. 이놈 물건이네? 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자, 잠깐, 잠시만요. 부장님이 사오셨다고. 예. 박세웅 사장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겁니다. 예,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만약 하게 되면은 숨기는 건 없을 겁니다. 오픈하고 갑니다. 오늘 분도 제 보시라니까요. 제가 셀트리온 같은 회사 만든다니까요.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은 뭐 100배, 200배 셀트리온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주식 올라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면, 어이씨, 이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셀트리온 회사 그때 누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죠? 왜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수백 개 넘쳐나는데. 근데 셀트리온에다 투자한 사람들은 그때 돈 억수로 벌어버렸잖아요. 초기에. 나중에 드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박세웅 씨, 계약하고 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를 들어가지고 300짝 해가지고 계약하면은 나중에 그게 3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그래서 30억까지는 내가 보장할게. 갈 수 있도록. 일단, 줘봐. 내가 못하겠어. 하루 저녁 술집 가가지고 눈사람 가가지고 술 마시면 없어지는 돈이. 솔직히 말해서 그래.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아는 형님인데, 저 여의도에서 뭐 금융 펀드를 했는가 봐, 여의도에서. 몇 조를 모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 아는 형님이 그 광명 센터장을 했어. 근데 이 형님도 거기에서 매출 나오니까 한 600억을 했는가 봐. 600억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그 600억 했으면 형님은 한 60억 벌었겠네, 10%는. 아니, 진짜로. 그거 못 벌었대, 막.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붙어버렸어.
막 밑에서 이제 그 민원을 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님, 한 5억 써. 아,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뭐돼. 그 변호사한테 한 5억 써버려. 그래야 나온다. 그랬더니, 안 써, 돈을. 5천만 원 가지고, 야, 그래도 5천만 원 가지고 센 변호사 샀어. 그건 돈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심에서 떼까닥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2심에. 그건 왜 그러지? 저 돈을 안 쓰니까 그래. 변호사한테는 진짜 시원하게 써버려야 되겠지. 모처럼 먹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 내가 마이장한테서 하는 얘기 그 말이에요. 내가 1,000억을 벌면 뭐드냐. 1,000억을 벌면 뭐드냐. 가서 20년 썩을 텐데. 그 짓거리를 누구 하냐고. 차라리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제 말이 맞다니까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인생,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관계가 됐지, 차후 문제고, 만나서 둘이 토닥거리면서 사는 게 최고지. 최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여행 다니고. 근데 나보다가 시골 내려가지고 텃밭 가꾸라 하면 못 가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안 해봐가지고. 재미로 해야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 예. 그 새거라 그런가 봐. 일단 이걸로 하자고. 아니, 이 아세톤으로 하면 되니까. 네. 아세톤 주세요. 그거 제가 갖고 올게. 일단 그렇게 하고 아이스톤 여기 있거든요. 응, 여기서 일단 하고 계셔야 제가 갔다 오고. 응. 아세톤을 닦으면 되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좀 이제 중요하게 프로세스가, 그러면 우리 법률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하려고 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여러분들 그 아실 거예요. 예술로 5단계 요구설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마케터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소비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가 등장하냐면은 고정 고객을 확보를 하려면은요. 제가 항상 욕구를 알아야 돼. 그 소비자 욕구를 알아야 돼. 내가 고정 고객을 타겟으로 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이 딱 정해집니다. 그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거 내가 처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부장들한테도. 예, 소비자 심리를, 그러니까 고정 고객화는 시켰어. 나하고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잘 그 포션을 잡았어. 그러면 그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소비자 심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매슬로우의 5단계의 욕구서를 한번 보자. 자, 1단계가 뭐죠? 1단계가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생리적 욕구잖아요. 우리 먹고 싸고 이런 거잖아요. 생리적 욕구가. 그러면은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안전. 그 다음에 뭐죠? 안정의 욕구가 생겨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싶은 소속감이 생긴다는 거죠. 소속감. 이 중요합니다. 이 소속감.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3단계 소속감이, 내가, 이제 우리 에이지 타켓하고 마인드 타켓을 쫙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내 고정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소속을 시키느냐, 우리, 다시 그걸 쉽게 이야기해요. 충성 고객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을 자기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되면은 뭐죠? 뭐가 됩니까?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도, 나 청와대 비서관이야. 쉽게 이야기해, 소속감. 나 청와대 비서관이야. 나 경제개혁은 누구야? 이런 자존감이 생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매슬로우가. 이해하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뭐죠? 자아실현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우리 셀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제가 주 1회씩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딱 해놓고 그다음부터 셀러 출발시키자는 겁니다. 이건 김은하 본부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월별 판매 전략 세우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내가 단순화시킨다겠죠. 그거 세우고 그걸 앞으로 본부장님들은 셀러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불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상류층이 있죠. 중류층이 있죠. 하류층이 있죠.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이걸 보자 이거죠, 이걸. 아주 대박,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 오늘 포인트만 지금 오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대박 내보려고 합니다, 진짜. 2, 3년 안에. 2, 3년 안에, 오, 애플이 이제 저 만나려면요, 앞에 줄 서 있어야 돼. 줄 서 있어야 돼. 진짜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게 일반적인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류층들은 박수영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 이거야. 생리적인 욕구야. 이 사람들은 1단계하고 2단계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생리적인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안전. 그래서 저는 시진핑 주석이요. 정말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국민이 외국 나가가지고 뭐 피해를 당했다거나 아니 불이익을 당했다거나 국가가 나서버려. 국가가 나서버려. 국가가 뭐냐면은 책임을 져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영해주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나라 한국 국민이 배 타고 가다가 뭐 피납되거나 그럼 뭐죠? 국가가 가가지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 뭐죠? 그건 대통령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시진핑이 하는 말 듣고 야, 저 사람은 역시 국민의 대통령 주석이다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피해를 당하니까 끝까지 가가지고 예? 푸시하고 싸우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가 책임.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국가가 책임 못 져줍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죠?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국가는 기본적인 생활과 안전에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안 벌고 네가 사기를 당하고 안 당하고 네가 재벌이 되고 안 당하고는 자기 몫이라는 겁니다. 나는 매슬로우가 이 5단계 욕구서를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나는 매슬로우는 그렇게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매슬로우가 그래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시크릿.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이렇게까지
진짜로 자기 욕구를 상승 발전시키려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라. 다시 말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흠뻑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흠뻑 받아야 돼,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비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라고 저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제 말이 100% 맞을 겁니다. 100%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넘어와 가지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상류층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상류층도 만나보고 우리 회장님도 만나보고 하면은 종교 그다음에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 뭐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든 하지. 왜? 이미 자기는 올라와 있으니까. 끌어당김을 다 해버렸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가 중심이야. 재벌들은. 그리고 정치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야. 종교, 그 다음에 어떤 문화단체, 그냥 내가 이용하면 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이 단계는 국가가 해주잖아요. 그 연금도 주고, 그 다음에 뭐죠? 좀 소득이 없으면은 요즘 나라에서 그것도 많이 주더라고요. 많이 주더라고. 그것도 주고. 자, 그럼 이 넘어오죠. 이 사람들의 욕구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야 된다면. 하류층은 이제 제가 포인트를 딱 하나 이야기하려고. 이 포인트를 하나를 딱 이야기하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나만의 고정 고객 에이즈 타켓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잡은다. 하류층은 중류층으로 올라가도 부단히 노력해. 중류층은 상류층으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올라가고 싶어. 진짜 올라가고 싶어. 이걸 알아야지 고정 고객 확보를 합니다. 내 고정 고객이 누구냐로도 모르고 물건 막 팔아제끼는 것은 그건 바람이 쳇바퀴만 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남에서 그 비누 강남 사람들 다 쓰더라. 쉽게 이야기할게요. 강남 사람들은 이 비누 막 쓰더라. 그거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죠? 돈 생기면 그 비누 삽니다. 한번 써봅니다. 사가지고. 어디서 파는가도 찾아다니고 삽니다.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LG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치약을 팔러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 그 멍청한 놈들 많아요. 내가 그게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했냐? 그거 알려줘봐야 걔네 알지도 못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제가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LG가 가만히 치약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치약 하나 가지고 수억 개를 팔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가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엄청난 매출이 나오겠어. 근데 엄청난 매출이 아니라 하나도 안 팔리고 다시 삽니다. 하나도 안 팔리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걸 무시했다는 거죠. 이 법칙을 무시했다는 거죠. 제가 모르겠어요. 상류층을 겨냥해가지고, 자, 중국의 상류층이 한 20% 된다, 15%, 20%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상류층이 뭐 중상류층까지 하면 한 20% 정도 되잖아요. 20%만 가지고 공략을 딱 해가지고 그 20%가 사기 시작하면은 10억 이상의 중국 인구가 다 달라붙습니다. 나도 적어서, 왜? 중류층들은 뭐죠?
상류층이 쓰니까 나도 한번 조금 쓰고 싶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브랜드가 됩니다. 그게 브랜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왜 중국 가가지고 실패한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왜 태평양, 한국 화장품, 뭐 미장생 이런 것만 산지 아세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게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쓰니까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중간 계층들이 사고 싶은 거야.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욕구. 욕구를 영어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 많이 써요. 뭘 읽어라, 소비자. 니즈를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더라도, 중국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국 상류층만을 겨냥해서 수량 적게 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딱 퍼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수억 개, 수십억 개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왜 명품을 해야 되죠? 명품 하는 사람도 다 쪽박칩니다. 근데 명품 없으면은 다른 게 안 팔려. 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꺼주십시오.